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 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품은 신념일 것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평택의 역사와 미래를 두 눈으로 걸어온 사람, 그리고 독립의 뜻을 오늘에 잇는 사람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기성 전 평택시 부의장인데요. 원생창 기념사업회 고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좀 들어갈게요. 네, 김기성, 이 세 글자 이름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저는 평택에서 저평가된 우량주에 제가 속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한마디 속에는 뭐 어떤 삶의 철학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아니 뭐 다른 분들과 좀 다른 것도 있고요. 네. 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이 약자라고 하는 분들, 소위 말해서 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스스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분들의 문제를 제가 이제 대변하고 그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시나 행정이 많은 시민들에게 뭐 든든한 이 힘이 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초심이라는 것과 한다면 한다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단어는 저를 스스로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다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로서 저는 늘 이게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알겠습니다. 정치하신 지 좀 꽤 되셨죠? 예. 예. 정치를 뭐 최초로 시작하는 계기가 무엇이었었고,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이제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조 대표를 하던 차에 주위에서 많은 권유가 있었는데요. 그런 권유를 통해서 출마를 결심했을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또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거기에 제가 이제 읍면동 사무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저 스스로 의문이 있었고요. 그러나 정치를 이제 결심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제가 누구도 예상 못한 당선이 됐죠. 당선되고서도 저는 많은 이제 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시의원을 하면서 제가 존재감이 있을까? 또 시민들이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제가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갖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고민은 사실 고민으로 금방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세 가지 이제 생각하고서 정치를 이제 했는데요. 첫째는 시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이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그거는 김기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상대가 있는 쪽에 또 제기해서 기록하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문제가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안 풀리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저에게 많은 신뢰와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 스스로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재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제가 몰라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막상 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와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절대 시민들이 얘기하거나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저 스스로 재단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치는 뭐 주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싸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실력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잘 이제 제가 이제 습득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대를 제대로 설명하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제가 집중했죠. 그 결과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좀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에 이제 해결되면서 저한테 많은 응원과 신뢰를 보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과거에 정치할 때 그런 이제 기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 평택시의 부의장님 시절에 그 공직자들의 그 피드백 확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그래요. 그렇죠. 예. 예. 밤도 많이 새우시고. 예. 저는 사실 제가 시민들에게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뭐 공직자든 아니면 다른 분이 되더라도 저한테 반드시 그 피드백을 안 주면 그건 문제를 제가 아주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이 된 것도 맞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주 이 관행처럼 김기성은 이렇다는 것이 이제 굳어져서 오히려 나중에는 아주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이 또한 지나가리 했는데 예, 그게 안 통했죠. 확인을 하니까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공개하는 것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일이라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무척 중요합니다. 결과가 있어야 그렇죠. 그것이 이제 네. 그 대상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맞아요.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보죠. 예. 결과가 뭐 저 잘못됐더라도 시행착오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기성 부의장님이 인생을 이끌어온 좌우명이나 가치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의 교훈을 좀 받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TV에 요즘도 이제 그 재방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 꼭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 불멸의 이순신 같은 경우. 그게 제가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그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악조건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그것은 저에게 늘 울림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정치가 늘상 아주 좋은 조건만 깔려 있는 건 아니고 또 시민들이 늘상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악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저는 그 단어에서 상당히 힘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신념이 또 되셨군요. 네. 뭐 최근에 저도 SNS를 통해서 좀 봤는데 평택시장 출마를 결심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시장님이 되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바꾸시려고 그런 결심을 하셨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행정도 그렇고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결과로 승부를 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는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고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시가 상당한 기회의 도시인 것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풀어지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이제 미완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조기에 아주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형태를 보면 우리 시는 사실 이제 3개 시군이 이제 통합된 지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제 남부다, 북부다, 서부다에는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문제하고 또 이미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것, 뭐 최근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소사벌 도시라든지 아니면 고덕 신도시 아닙니까? 그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계획된 것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거 하고 또 고덕에는 과거에 결정되었던 그 KTX 경기남부 역사 지금 이제 유보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수면 아래에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고덕 신도시만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평택시의 미래 비전을 봐도 KTX 역사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고덕 주변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도시는 중심 도시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달리 신도시 자체가 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보상 차원도 함께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을 빠르게 좀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뭐 소사벌 같은 경우도 뭐 주차난이라든지 정주 여건이 상당 부분 이제 미흡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이제 요구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기존의 도시를 정주 여건을 바꿔나가는 역할이 무엇보다 굉장히 좀 추진돼야 되는 거에 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고 또 도시를 키워나가는 문제는 그건 사실 이제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는 이제 이게 이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평택의 도시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검토되고 그 도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분별한 이제 도시의 확장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시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평택을 제대로 한번 설계를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평택을 더 키워나가는 것과 기존 도시를 제대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 양대 축으로서 평택을 좀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결국은 도시는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도시는 내가 사는데 정말 불편함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 도시를 살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민들로부터 느낌이 올 때 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 데에 제가 이제 정말 열정을 다해보겠다는 각오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예. 네, 그런 내용인데 예. 그 배경은 뭐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죠. 예, 예. 네, 지금 그 부의장님은 저 많은 장점을 좀 갖고 계신데 그래도 한 가지만 나는 이거 정말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예. 하신다면 뭐 하나만 꼽아주시죠. 우선 제가 네. 우리 평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도 하지만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한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통 능력이 제가 이제 정말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을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소통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감 능력과 그 문제를 알아듣지 못하면 대화가 있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공감 능력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 자세가 저한테는 누구보다 장점이라 생각하고 또 결국은 어떤 것도 결론을 내놓고 추진을 안 하면 그것은 뭐 이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정은 아주 치열하게 또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저는 누구보다도 이제 강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결국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이라는 거는 개인의 일도 그렇지만 더더욱 공적인 일에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줬을 때 오히려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뭐 결과는 바로 피드백 없이는 또 불가능한 거고 차후에 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행정과 시민사회에 이제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활동해 오신 거 보면 이제 평택 항만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해오셨고 또 원심장 독립기념사업회도 현재 고문을 맡고 계시죠. 두 가지가 좀 결이 다른데 어떻게 좀 시민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고요. 그 중에 이제 서운을 받은 분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민세 안재홍 선생님하고 이제 원심창 의사께서 이제 계신데 원심창 의사 기념사업회는 제가 회장을 한 5년 정도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기념관도 만들어 놨고 또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선양 사업이나 홍보 사업이 덜 된 것이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성과를 내기도 했었는데 좀 더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싸워오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좀 더 많은 이제 부여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저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또 항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역이기도 했지만 시의회 의원일 때도 항만 발전 특별위원회를 제가 3번이나 만들어서 위원장도 했었고 평택항은 결국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 동력이 우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다가와 있다는 것도 뭐 이제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평택항이 좀 더 우리 평택의 미래에 좋은 먹거리 또 일거리 또 시민들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제 바꿔내는 역할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도시 발전은 제가 사실 시의회 의원할 때 근 10년 가까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했었어요. 평택의 곳곳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 파악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만 이것은 정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이 평택의 도시를 이제 설계하고 그를 통해서 도시를 만들 때에 향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의 문제도 일정하게는 좀 고민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에 대해서는 약속된 계획을 착실히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만 하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뭔가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작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중에 사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신 분이 가장 큰 단점이 아내들한테 가정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가정은? 저희 아내 또는 뭐 이제 자식이 이제 둘이 있는데요. 다 이제 결혼을 했지만 저희 가족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8살 결혼하기 전부터 노동운동을 해서 그게 끝나기도 전에 또 정치를 하고 선거를 쭉 치르면서 28살 때부터 했으니까 30년을 넘게 이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가정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꿋꿋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응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가족들도 저를 이해해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정치는 사람에 대한 이 비중이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환에서 또 가족들에게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늘 찾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간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정치 영역이라는 것이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이제 뺏기는 거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것은 늘 마음에 걸리는 건 맞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은 활동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한마디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세요? 네. 평택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온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에 이제 시장이든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기존에 정치하는 분들이 잘 이렇게 좀 소통되고 호흡을 잘 맞추는 것. 그래서 역할을 잘 나누는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그 시가 그런 역할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우리 시민들도 그냥 그 관심이 없다, 뭐 정치는 다 똑같아,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치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참여 또 좋은 일에만 이렇게 뭐 잘한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 좋고 제대로 못 나가는 것도 과감하게 채찍하고 또 명령하고 그를 통해서 정치가 잘 포용하고 이제 이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평택에서 잘 이렇게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때에 힘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혼자의 결정하는 건 쉽지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생긴다. 그래서 결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할 때
그 힘은 굉장히 세게 힘을 받고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게 저 늘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아주 그 정말 추진력 있게 문제를 만들어 나가면 우리 평택은 다른 시의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우리 시가 발전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한 예, 예. 말씀입니다. 예. 그 뭐 주제로 이제 평택 사람 예. 김기성 이렇게 이제 주제를 좀 정했었는데 이 평택이 이제 자존을 좀 갖추는 것 같습니다. 평택 예. 노을이라든가 평택 강이라든가 또는 이제 평택 강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평택인으로 거듭나시길 아, 예.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의 품격은 건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김기성 전 부의장님이 걸어온 길이 단지 정치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고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 이름이 곧 평택의 정신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초대석 진행자 김경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람과 지역, 그리고 뇌를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